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2월 7일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총리 관저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납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계시로 구성된 납치 피해자 관계시 연락회의 시장인 사쿠라이 마사히로 가시와자키 시장, 와타나베 류고 사도 시장, 그리고 스기모토 카즈노리 오바마 시장이 3명의 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납치 문제의 조기 전면 해결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와 가시와자키시, 사도시, 오바마시의 소학교 학생들이 일본 총리 앞으로 쓴 편지를 수령했습니다. 이 3명의 시장들은 자신의 시에 살고 있는 일본으로 돌아온 납치 피해자분들의 노력과 발언을 소개하였으며 그 외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면담에서 있었던 3명의 시장과 하야시 대신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시와자키 시의 사쿠라이 시장의 발언입니다. 가시와자키에서는 일본으로 돌아온 납치 피해자이신 하스이케 카오루 씨께서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쓰고 계십니다. 특히 소학생, 중학생과 같은 젊은 세대에게 납치 문제를 잊혀서는 안 된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타 사바이시 소학교의 6학년 아이들의 편지도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만 이 납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은 조금 전에 미국 대사관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3곳의 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납치 피해자 요코타 미구미 씨의 어머니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께서 얼마 전 생신을 맞이하신 자리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역시 끔찍한 인생이었다. It has been a terrible life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대사관에 그대로 전해드렸더니 미국 대사관 분들도 끔찍한 인생, terrible life라는 이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끔찍한 인생이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부디 일본으로서 이 납치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도시의 와타나베 시장의 발언입니다. 납치 피해자이셨던 소가 히토미 씨가 일본으로 돌아오신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히토미 씨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물론 전면 해결을 위해 많은 납치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전면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역시 이 22년 동안 히토미 씨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며 이제 93살이 되신다고 하니 정말 한 발짝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정보라도 좋으니까 뭔가 아는 것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셨으면 앞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소가 히토미 씨께서는 복지일도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사도시청의 납치 추진실이라는 곳에서 현재 정력적으로 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히토미 씨를 지지하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령의 어머니를 염려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정말 1분 1초라도 빨리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바마시의 스기모토 시장의 발언입니다. 오바마시에서는 역시 젊은 세대의 납치 문제 교육의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으로 돌아오신 납치 피해자 치무라 야스시 씨로부터 반드시 이 납치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 현재 연령대에서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시장 취임 후에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 태어난 세대가 바로 지금의 젊은 세대입니다. 오늘 편지를 썼던 학생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 자신이 확실히 거기에 앞장서서 그리고 이 세 곳의 시가 2023년부터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러한 추진 활동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세 곳의 시뿐만 아니라 이것을 꼭 전국의 많은 분들께도 확실하게 이 납치 문제에 대해 알려야 하며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을 확실하게 저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확고하게 힘써 나아가고자 하오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명의 시장의 발언을 들은 후 하야시 대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청서와 그리고 작년에도 받았습니다만 지역 소학생 여러분의 편지 또한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각 시의 세심한 대응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고심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온라인 어린이 회의 이것을 개최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다음 젊은 세대분들께 이 문제가 잊혀지지 않게 제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작년에도 했으며 그 전해 취임 직후였다고 기억합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 대표 모임을 만들어 거기서 중학생 여러분들이 동영상의 기초가 되는 각본이 되는 콘티를 만들어서 가장 우수한 것을 실제로 영상화해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만들어지면 대표 모임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이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넓게 확산된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터터리현 연하고시에서 납치 문제 관련 국민 집회에 참석했을 때 여자 고등학생이 발표를 했는데 자신이 중학생 때 중학생 대표 모임에 참가했었는데 실은 그때 가장 우수 작품을 만들었던 조의 한 명이었다면서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나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이것을 절대 잊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이신 분들 앞에서 힘차게 발표해 주셨는데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자신도 이러한 현안들, 핵, 미사일, 그리고 이 납치 문제입니다만 납치 문제는 역시 특히 부모 세대 여러분께서 초고령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가족회의 여러분들께서 강조하고 계시고 저희 또한 확실히 밝혀서 이 문제 해결에 제대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1조 평양선언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시 생각했던 것들을 대국관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김정은 위원장에게 호소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임해 나가려 하오니 계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세계 라디오의 날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2월 13일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세계 라디오의 날이었습니다. 국제방송 라디오인 국제연합방송이 1946년 2월 13일에 시작된 것을 기념하여 2011년 11월 2월 13일을 세계 라디오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유네스코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선언되어 2012년에는 유엔 총회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25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일본 라디오 방송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에는 400개 이상의 민간 라디오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라디오 방송은 크게 AM 중파 라디오, FM 초단파 라디오, 단파 라디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AM 라디오는 전파 도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로 뉴스와 체육, 오락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고 FM 라디오는 상대적으로 음질이 뛰어나 음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 즉시 뉴스나 자신이 선호하는 취향에 맞는 각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디오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미디어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운전자들에게 뉴스나 오락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으며 라디오는 다양한 정보, 오락, 음악, 체육 등을 전하면서 가치관과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적 소통의 장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몇 시간씩 라디오를 들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매일 즐겨 듣고 있는 방송은 문화방송입니다만 뉴스와 음악과 함께 청취자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청취자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고민을 밝히면 방송 진행자가 상담을 자세히 들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민 등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북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라디오에서 청취자의 인생 상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놀랐습니다만 그 후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을 항상 즐겁게 듣게 되어 라디오를 통하여 다양한 지식도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므로 라디오뿐만 아니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북조선의 텔레비전 방송이나 노동신문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세계 라디오의 날인 2월 13일에 맞춰 노동신문에서 서방이 제창하는 언론의 자유는 기만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는 라디오와 같은 언론 매체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利해 관계를 반영하여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실제로 일본의 미디어를 보면 예를 들어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정부 측 여당과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에 야당 등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치가들이 출연하여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미디어는 특정한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주장들을 보도하는 것을 배려하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가 특정한 입장을 고수하며 편향된 시각을 보도할 경우 그 미디어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며 그러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의 여러분께서도 라디오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세계 라디오의 날과 일본의 라디오 방송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 그리고 1999년의 히트곡 우타다 히카루의 포스트 러브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 그리고 우타다 히카루의
포스트 로보 두 곡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